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핫했었던 셀프 리브캡 문집 만들기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을 이어서 제가 특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된 경계선 없는 구우 몰드를 사용해서 꽃 문진을 만들어보는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꽃 관련된 레진 아트를 할 때는 꽃 말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브케라는 단어의 창시자이자 부케 꽃 말리기 전문가이신 한국플라워 교육협회장 육다혜님을 마니랜드에 초청해서 굉장히 유익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꽃을 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꽃 말리기 팁부터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 분은 한국플라워 교육협회 대표님 육다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니랜드의 엄청 오래된 팬이자 리브케를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현재까지 약 9,000개의 부케를 날렸습니다. 9,000개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오늘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너무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네. 이 리브케라는 단어를 온라인에서 제가 처음 보고서는 저희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리브케라는 단어의 창시자라고 하십니다. 네, 접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리브케. 꽃 레진 아트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영상을 찍으면서도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장갑을 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게 건조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실리카겔이라고 하는데 이게 꽃도 말리니까 사람 손도 당연히 마르겠죠. 그쵸. 꼭 장갑 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갑부터 먼저 끼고 네. 작업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엄청 미세한 가루기 때문에 호흡할 때 안 좋을 수 있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건조제는 허가를 받고 들어와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호흡기를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구매하시면 파란색 건조제가 있고 이렇게 주황색 건조제가 있을 거예요. 주황색 건조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끔 이렇게 입자가 두꺼운 건조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꽃에 달라붙어서 자국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레진 부었을 때 자국이 엄청 나요. 한 공포증처럼. 쓰실 때 종이컵 필요한데요. 종이컵을 왜 쓸 것 같아요? 솔솔솔솔 뿌리기 좋으라고? 맞아요. 솔솔 맞아요. 제가 항상 쓰는 단어가 그래요? 저희 교재에 솔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짜요? 너무 정확히 깜짝 놀랐어요. 종이컵을 구부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솔솔솔 뿌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제는 준비가 됐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꽃 장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장미 좋습니다. 근데 장미가 얘가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받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꽃이 꺾이죠. 꽃이 죽어간다는 증거. 이럴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줄기를 다 제거하시고요. 네. 가위로 강하게 사선을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수돗물을 주셔야 됩니다. 정수물은 꽃이 싫어해요. 수돗물을 해서 얘를 물을 먹이면 신기하게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줄기를 잘랐는데 여기가 물러있다, 냄새가 강하게 난다라고 하시면 물을 주는 것보다는 빠르게 건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은 건조용으로 이렇게 통들이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특징이 이런 식으로 쳐낼 수 있는 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없었을 때 작은 락앤락 사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조제를 부을 때 줄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줄기까지 건조를 해야 되니까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조제 오래 담아두면 꽃이 예쁘게 안 나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지금 제가 자른 줄기 길이만큼 건조제를 채웁니다. 그 이유는 뭐 심듯이 꼭 심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줄기만큼 꽂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얀색 꽃 해볼 건데요. 줄기를 짧게 잘라주시는데 이 겹이 엄청 많죠. 제가 여기서 진짜 엄청난 팁이 나가요. 여기서 안쪽에 꽃잎을 네. 여러 장 떼주는 거예요. 꽃잎을 떼주세요. 꽃잎이 많고 겹이 많으면 건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안에서 색이 변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서 꽃잎을 이렇게 떼줘서 손으로 만져주면 모양은 그대로지만 사실 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상처난 거 보이시죠? 그냥 떼주셔도 되지만 가위로 성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 이거 맨날 뜯어가지고 수습이 안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막 집어 뜯는 것보다는 가위로 성형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사이사이에 다 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친구랑 사이즈가 비슷하죠. 네. 사이즈가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한 통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작은 잎들 네. 또 따로
건조를 해주면 좋겠죠. 아, 왜요? 꽃의 크기나 수분 양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게 가늠이 되지 않으니까 3주 넉넉히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 이걸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꽃 종류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전문 교육기관에서 무조건 배우셔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했으면 건조제를 채우실 때 여기 꽃에다가 먼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퍼져요. 그쵸, 퍼지고 모양이 안 잡혀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사이드부터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네. 이렇게 오. 장미줄기로 이걸 잡아가면서 건조제를 레진 하다 보면 꺼냈을 땐 괜찮은데 레진 부으면 자국 나지 않아요? 맞아요. 톤이나 이런 핀셋 같은 걸로 상처가 나 있으면 레진을 부었을 때 티가 나요. 상처 사이로 레진이 들어가면서 자국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솔솔솔 해서 이 사이사이를 골고루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통이 작은 게 좀 괜찮은데요? 저 맨날 큰 통에서 해가지고 실리카겔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안 부어졌죠. 빌미집 하는 것 같아. 건조제가 무조건 다 묻어야 돼요. 안 보여야 되거든요. 했으면 다시 보이죠? 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자리가 공간이 남으니까 이런 거는 세워서 해도 되고요. 찍어서 해도 됩니다. 지금 이 꽃을 너무 잘 준비해 오셨는데 건조제에서 꺼내면 떨어지거든요. 꺼낸 다음에 여기에 목공풀을 붙여주시면 작업할 때 가끔 이런 게 엄청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목공풀 작업하시면 미리 조금 발라주고. 근데 제가 늘 하얀색을 하면 실패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 얼마나 건조를 속까지 하냐 마냐의 차이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보통 고객님들이 네. 흰색이라고 인지하는 종류가 네. 흰색 장미, 흰색 카라, 흰색 튤립이에요. 네. 그런데 잘 보면 흰색이 아니거든요. 이색이거든요. 그런 인지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리시안이나 이런 애들은 진짜 흰색이죠. 네. 이런 친구들은 속까지 건조제가 안 들어가거나 주황색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건조제가 수분을 먹는 거거든요. 네네. 수분을 먹은 채 너무 오랜 시간 여기에 방치되면 얘가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얘를 빼줘야 돼요. 가끔 제가 통에다 건조하라고 했더니 배달을 한 그런 통 있죠. 이게 뚜껑 이렇게 닫는 거에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데요. 밖에서 수분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사면으로 닿아서 닫아지는 완전. 이런 통을 사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이 미리 대표님이 꽃을 말려와 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여기서 한 달 정도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중간중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건조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도 괜찮은지. 절대 안 되죠.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오. 왜 안 되냐면요. 꽃이 식으러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말랑말랑 거리다가 수분이 계속 빠지면 바스락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중간에 엄청 말랑거릴 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흐트러지죠. 이것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나는 다 건조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꺼냈을 때 진짜 건조가 잘 됐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꺼내면서 네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들어 올리면 꽃이 보여요. 이때 끝까지 들어 올리지 마시고 네. 손가락으로 꽃을 채굴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음. 여기서 꽃을 뒤집어서 건조제를 털어주시면 근데 이게 아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쵸. 건조가 다 된 상태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꽃은요 수분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네. 여기 엉덩이 부분에 수분이 제일 많아요. 아. 손톱 끝으로 여기 끝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여기 완전 끝에. 네. 오, 단단한데요? 단단하죠. 이게 건조가 안 되면요 여기 속이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요 채로 아까 저희 건조했던 것처럼 똑같이 건조를 다시 하시면 1, 2주만 1, 2주만. 하시면 여기 끝이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저 꼭 여기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여기 엉덩이 여기까지만 묻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이 건조제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맨날 그냥 썼는데. 안 되죠. 지금 수분이 먹은 거라서 일을 못해요. 좋은 주황색 건조를 이렇게만 엉덩이만 묻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다음 질문. 그럼 제가 이 실리카겔을 이렇게 초록색이 되면은 볶아가지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뭐 팁이 있을까요? 보통 전자레인지에 하라고 네네. 하죠. 근데 전자레인지는 정말 비추고요. 아. 약간 얇게 얘를 펴서 재건조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 예쁘게 건조 잘 되고 그러게요. 너무 잘 예쁘다. 보시면 엄청 흰색으로 건조해요. 요거는 원래 주실 때 약간 요런 노란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와, 너무 예쁜데요? 카네이션도 너무 예쁜 색깔이 잘 나와요.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잘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좀 안쪽에 남아있는 실리카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없애는 작업은 꺼낼 때가 아니라 나중에 작업할 때 하는 건가요? 맞아요. 우선 최대한 털어내시고요. 글루건으로. 글루건이요? 글루건으로 여기 속을 쭉 채워주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색이 조금 있는 건 글루건을 했을 때 색이 안 변해요. 네. 이렇게 얇은 애들은 글루건을 닿으면 얘가 약간 타거든요. 이런 건 목공풀로 깊숙이 밀어 넣어서요. 네네. 이렇게 쏙 채워지잖아요. 네네네. 티가 안 나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건조제에서 꽤 많은 양의 꽃을 꺼냈거든요. 네. 꽤 많은 양을 건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황색이죠. 맞아요, 아주 주황색. 한 번, 두 번 사용한다고 해서 막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케를 한 2개 정도 건조했을 때 네. 30% 정도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3개 정도 건조를 하면 한 50% 이상 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얘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꽃들을 말려오신 것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또 주신 꽃 중에 좀 어려운 꽃이 하나 있었어요. 얘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여기 한 줄기씩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테이프로 테이핑 하셔가지고 건조를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건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진 아트 많이 하시니까요. 네네네. 꽃이 이렇게 약간 굴곡져 있는 게 가끔 불편하지 않으세요? 얇게 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그냥 건조제 부으실 때 와르르 부어서 그 속 안에서 얘를 그냥 피세요, 꽃을. 저는 애초에 장미를 그런 꽃잎들만 보통 트레이에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 넣을 때 굴곡져 있으니까요. 네네.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납작하게 건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트레이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나올 일이 없는데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저 돼가지고 맨날 사포로 갈아요. 뭐 2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라는 그래서 이게 거잖아요. 납작하게 건조하시면 너무 저 좋죠? 꿀팁. 근데 만약에 저는 아파랑 같이 병해 가시는 분들도 라멘데요. 2, 3일 아파매트 넣어놓으면 색이 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 아파매트 하루 넣어놔요. 그 다음날 걔를 빼요. 걔를 건조제에 묻으면 훨씬 납작하고 레진 만들 때 되게 좋은 아파처럼 꽃이 나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꽃을 잘 말렸는데 종이 박스 같은 데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관을 좀 어떻게 하면은 잘 유지가 되게 보관을 할 수 있을지. 종이박스에 보관하시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종이가 수분을 먹기 때문에 꽃이 오랫동안 유지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유지력을 높이려면 건조제 위에다가 꽃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좋은 주황색 건조제를 해주시는데 1, 2cm 정도만 넣으신 다음에 위에다가 거기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냥 방부제 위에다가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조금씩 겹쳐놔도 괜찮아요. 이 상태로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꿀팁도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창업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협회장님 유튜브도 최근에 맞아요.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킨다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킨다해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한번 가입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대표님이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주신 꽃으로 레진아트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다시 작업실에 마니입니다. 문지는 적어도 3번에 나눠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2-3cm 정도 높이로 일단 넣어주었어요. 이번에 받은 꽃이 많아서 마니랜드 스토어에서 우리 리부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형 화병도 하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한 0.5cm 정도 투명 레이어를 깔아줬는데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했어도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사용한 레진은 2단 작업하면서 추천해 드릴게요. 이대로 레진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레진이 다 굳었으면 꽃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저는 한번 하얀색 꽃 오늘 도전해 보려고요. 1차적으로 실리카겔이 확실히 없도록 엄청 열심히 털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러쉬로도 살살 쓸어주면 계속 실리카겔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UV 레진으로 한번 다 바르고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협회장님이 추천해주신 것처럼 목공풀을 꽃 안쪽에 발라주겠습니다. 꽃 뒤쪽에도 발라서 최대한 실리카겔이 안 떨어지도록 해줄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목공풀을 두껍게 바르면 마르는데 막 2-3일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조금 얇게 바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 미리 발라왔는데 이게 마르면서 수분이 들어갔는지 안쪽이 살짝 변색이 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역시 하얀 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레진 준비해 주겠습니다. 건조꽃과 작업할 땐 경화 시간이 긴 24시간 이상 정도 되는 이액형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레진의 열이 덜 오르고 기포도 잘 빠지거든요. 저도 경화하는데 24시간 정도 소요되는 2:1 비율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량하는데 중요한 팁은 1단, 2단, 3단 계량하는 레진 모두 비율을 서로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럴수록 각 층의 경계선이 티가 덜 나거든요. 또 실금이 없을 때까지 교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레지너스 교반기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저는 탈포기까지 돌려봤는데요. 만약 탈포기가 없으신 분들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레진을 방치해서 기포가 위로 올라오게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안에 기포들 올라오는 거 대박 아닌가요? 소름. 자, 이제 준비된 레진을 넣기 전에 꽃에 한번 레진을 끼얹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들고 하진 마시고 작은 실리콘 컵 같은 데 받쳐서 한번 레진을 꽃잎 사이사이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에어 포켓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몰드에 넣는 시간입니다. 이 경계선 없는 구몰드는 다 좋은데 입구가 좁아서 넣으면서 꽃이 상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꽃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꽃이 너무 크면 사실 완성품도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뻐요. 만약에 여러분이 큰 꽃을 하고 싶다면 이런 구몰드 말고 큐브 형식의 사각형 문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꽃 옆에 여러 가지 다른 꽃들도 예쁘게 한번 배치해보세요. 우리 다혜 협회장님이 요즘은 웨딩 부케 말고도 아이돌 역조공 꽃다발이나 졸업식 꽃다발들도 많이 리부케로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런 문진에 특별한 꽃다발에 있었던 다양한 꽃조합들 조금씩 넣어서 미니어처로 표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배치했으면 중요 포인트! 레진을 몰드 옆면 벽부터 아주 천천히 흘려서 조금씩 채워주는 겁니다. 몰드 끝까지 또 안 채우고 한 3cm 정도 남기고 레진을 부어줄게요. 큰 화병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만드는 게 둘 다 꽃을 뒤집은 다음에 레진을 넣는 몰드라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추천드렸던 큐브 몰드 같이 꽃을 좀 위로 향하고 그 위쪽에 레진을 천천히 부어주는 형식의 몰드로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중요했던 2단 레진 또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3단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레진 붓기 전에 튀어나온 줄기들은 미리 가위로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3단은 이제 매우 쉽죠? 몰드 끝까지 레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화병은 꽃이 살짝 커서 튀어나온 부분이 좀 생기게 되었지만 이것도 그럼 마저 다 굳혀줄게요. 자, 이제 대망의 타령 시간입니다. 살살살살 몰드를 까 뒤집어서 빼주면 짜라란! 엄청난 부케 화병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문진도 조심히 몰드 끝부분부터 밀어 벗기듯이 타령해줄게요. 이 경계선 없는 구몰드가 타령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조심해서 잘 타령해주세요. 그럼 짠! 제가 걱정한 대로 꽃잎 끝부분이 많이 투명해졌지만 짜라란! 역시 꽃 문진답게 아주 영롱하죠? 마치 엄청 큰 물방울에 갇힌 꽃 같달까요? 그리고 확실히 경계선 없는 몰드라 난이도는 높지만 포철이 필요 없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영롱함을 더해줄 치트키 LED 조명을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진을 위에 그냥 올리거나 접착해서 고정한 다음에 불을 켜주면 짠! 레진 꽃을 더욱 영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얀 꽃이 투명해지는 부분도 한 번 더 협회장님한테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꽃잎이 얇은 꽃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면 아예 꽃잎에 아크릴 물감을 색칠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린대요.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제가 예전에도 추천드린 대로 요런 꽃 레진 아트는 하얀색 꽃보다는 다른 색 있는 꽃들을 하시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만드실 때 그렇게 참고해주세요. 화병도 투명 관 넣어주시면 뚝딱 장식 화병도 완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만들기 레진 아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취미로 꽃 말리기 레진 아트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께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또 혹시 리부케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플라워교육협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랜디!